자, 오늘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제 어버이날인 5월 8일 날 교육청 모의고사를 봤네요. 알겠죠? 선생님이 전체적인 총평은 수업 시간에 우리가 문제를 뭐 다 풀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총평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를 할 거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4점짜리 문항들을 쭉 한번 검토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얘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수정리 그리고 인수정리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얘를 풀어가는 문제네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이제 적분 구간이 상수 떴으니까 얘는 숫자거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들은 맞지? 그래서 조건이에요, 조건. 무슨 조건이냐면은 이 x 곱하기 fx야. 맞죠? 그럼 이 좌변은 x를 인수로 갖고 있잖아. 그럼 x를 인수로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렇지.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좌변은 깔끔하게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x dx가 성립할 건데, 얘는 어차피 숫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미지수로 놓을 필요도 없네요. 그쵸? 얘는 그냥 깔끔하게 3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맞죠? 그럼 결국은 얘가 3이니까 결국 이 식은 다시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 fx는 자 3을 대입하시면은 a x 세제곱 플러스 그냥 2x가 될 것이고, 맞죠? 다항함수니까 연속함수. 그래서 양변을 x로 나누시면은 여기가 ax 제곱 플러스 2가 되고, 맞죠? a라는 값은 이 적분을 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것도 그냥 다시 한번 써드릴까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는 그쵸?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그렇지, f1 빼기 f0이 되는 거지. 그럼 f1은 a 더하기 2고 f0은 2이기 때문에 결국 얘가 바로 a 값이 되는 거고, 그 a가 3이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얘는 3x제곱 플러스 2가 되겠고, 마무리는 얘를 적분을 하시면 되는데 fx 그대로 적분하시면 x세제곱 플러스 2x 0부터 2까지니까 8에서 4 더하니까 답은 12. 이렇게 연산이 좀 빨랐지만 뭐 따라오시는데 부담이 없으셨을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일단 문제를 읽고 딱 보고 얘기를 할게. 모든 항이 자연수, 그래서 모든 항이 자연수이고 공차가 같은 두 등차수열. 맞죠? 핵심은 이제 공차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수, 모든 항이 자연수. 근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분의 1이 얘야. 그때 우리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더하기 bk를 구하여라. 맞죠? 그럼 선생님이 결국은 어떤 형태의 시그마, 합공식이 주어져 있는 형태다. 이렇게 강조했었죠. 맞죠? 그래서 얘는 결국은 얘도 하나의 수열이야. 하나의 수열. 맞죠? 그럼 이 수열의 합공식이 주어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SN이 주어졌을 때 선생님이 뭘 강조했냐면은, 그치, n 대신 0을 한번 집어넣어봐라. 그래서 n 대신 0을 집어넣어서 S0가 0이면, 맞죠? 이쁘게 써드릴까요? S0가 0이면은, AN, 즉, SM-1로 구한 이 AN은 n이 1 이상일 거고, 만약에 S0가 0이 아니면, 얘는 안타깝지만, 몇 번째 항부터, 그치,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강조했었죠. 맞죠?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테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셨을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선생님 주장은
딱 n 대신 0 집어넣었더니, 그치? 결국은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n이 1일 때부터 성립한다 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 대신 n-1을 집어넣으시면 시그마 k는 1서부터 n-1까지 ak 곱하기 bk 분의 1은 자, n 대신 n-1 집어넣었어. 그래서 이거 연산이 좀 필요하네. n자리에다 n-1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4, 그러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가 n-1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리고 얘를 변변 뭐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빼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더한 거, 그리고 1부터 n-1까지 대입해서 더한 거를 뺐으면은 뭐 대입한 게 나온다? 그렇지. n 대입한 게 나온다. 그리고 요거는 진짜 연산하셔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도 연산을 해봤어요. 그럼 요거 연산하시면은요, 결과적으로 8m 플러스 4 곱하기 8m 마이너스 4분의 4가 돼. 맞죠? 이렇게 돼요. 그럼 수학하는 사람들은 공통인수를 꺼낼 건데,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것은 AN과 BN의 합이잖아. 근데 이제 곱을 알게 됐으니까 역수치 하시면은요, 요거 4 꺼내고 여기 4 꺼내면 4 하나는 지울 수 있겠죠? 그래서 4를 꺼낸 상태에서 선생님은 2n 플러스 1, 일단 2n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써놨어. 맞죠? 그러면은 결국은 AN과 BN은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선생님 등차 수열에서 강조했던 것은 요 둘은 뭐야? 결국은 그렇지, 1차식이지. 맞죠? 근데 그 1차식에서 1차항의 개수가 공차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요거 때문에 그렇지. 이 4를 한쪽에 몰빵 때려주면은 공차가 다르겠지. 그치? 그럼 4는 2 곱하기 2니까 다시 4를 2개씩 넣어줘야지. 그럼 4n 플러스 2, 그 다음에 4n 마이너스 2. 맞죠? 이렇게. 그래야지 뭐가? 그치? 공차가 같은 수열이 되겠지. 그래서 AN이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어. 그럼 대응적으로 B에는 다른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결국은 AK 더하기 BK야. 그럼 AN, B는 이렇게 짝으로 갔던지 이렇게 짝으로 갔던지, 그럼 둘이 더하면 결국은 AN 더하기 B에는 항상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8N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얘는 시그마 K는 1서부터 5까지 8K를 구하라는 거랑 같은 거고, 선생님 그냥 8 꺼내고, 그치? 1부터 5까지의 합은 15가 되니까 8 곱하기 15. 그래서 이게 120. 그래서 120이라고 써져 있는 답 3번이 답이다. 됐습니까? 자, 11번, 12번 문제. 1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거고요. 그 다음에 11번은 그 전주에 한 게 나란히 이렇게 나왔네. 둘 다 잘 도전하셔서 푸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자, 해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주어졌고, 양수 K에 대해서 T 꼴 K일 때 속도가 주어졌어요.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K 값 구하고, 그 다음에 T가 2K일 때 가속도 그냥 구하시면 되겠지. 맞죠? 그러면은 결국 속도라는 함수는 위치 함수의 도함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문장 갖고 장난치는 문제 아니네. 그럼 3K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이라는 게 결국 속도 함수고, 그러면은 결국은 VK라는 것은 T 자리에다가 K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K를 집어넣으면 3K의 세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1 지우고, 맞죠? 그 다음에 3K를 공통인수로 묶으면 여기가 K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K는 0하고 풀마 2인데 양수 K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K는 2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K가 2니까
결국은 여기가 이제 6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이 속도 함수가 되는 거고, 결국 우리 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가속도 함수잖아. 그치? AT, 가속도를 구하시면 얘를 다시 미분하시니까 12t-12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2k를 대입하시면 결국은 t에다가 4를 대입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48에다가 12 빼니까 36 이렇게 답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위치, 속도, 가속도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그치?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던 것은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테마가 나왔는데요. 쉽게 접근했는지 궁금하네. 그치? 자, 그림과 같이 세 양수 AKT에 대해서 두 개의 로그 함수가 만나는, 그치? 만나는, 그렇지. 점을 A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야. 그렇죠? 첫 번째 A는 교점이죠. 교점. 좀 이따가 이제 구해버릴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x 이퀄 t라는 직선이, 그치? 두 로그 함수와 만나는 점을 BC라고 불렀다. 그죠? 그럼 얘랑 x좌표 같은 거고. 근데 직선 AB가 1.5를 지나고, 그러니까 AB라는 직선은 1.5를 지나니까 OAB가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야. 근데 두 삼각형 OCA와 ACB의 넓이가 2로 같대. 그러면은 결국은 이 얘기잖아. 지금 이거 썼다 지울게요. 이게 O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 어딘가 이제 C가 있잖아. 맞죠? 그러면은 OAC와 OACB와 아이고 말 꼬였다. 이제 OCA와 그 다음에 ACB의 면적이 같다. 그럼 결국은 이게 등분관계라. 등분관계. 그죠? 중선을 떠올리셔야지. 맞아요? 그럼 얘랑 넓이가 뭐한 거야? 같은 거지. 이게 지난 시간에 다 한도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결국은 핵심은 이거야, 또 두 번째 핵심은 결국은 A는 OB의 중점인데 B의 X좌표를 지금 T라고 볼 수 있잖아. X 이퀄 T라는 선과 만나는 점이니까. 맞죠? 그리고 A의 X좌표는 그러면은 2분의 T가 되겠지. 맞죠? 이게 이제 중점 관계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분점 나오면 뭘 해달라고 그랬어? 그렇지? X축의 수선의 발 내리고 Y축의 수선의 발 내려달라고 얘기를 한 거지. 맞죠? 그러면 여기도 등분관계,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좀 삐딱했구나. Y축의 수선의 발 내린 여기도 등분관계. 맞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죠? B의 Y좌표는 그치? A의 Y좌표의 몇 배? 2배. 이 식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것은 면적이지. 근데 이걸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 면적. 됐습니까? 그럼 요대로 이제 연산을, 우리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연산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얘부터 연산할까? 얘가 제일 만만하니까. 결국은 A, B는 로그 A의 X라는 함수 위에 있는 점이지. 그럼 B의 Y좌표는 로그 A의 T가 되고, X좌표 T니까. 그리고 2배한 로그 A의 2분의 T라고 쓰면 되겠죠. A의 X좌표가 M이니까. 그럼 여기 2 올리시면 여기가 제곱이 되고, T는 4분의 T제곱이 되죠. T는 0이 아닐 거니까 T는 4가 되겠네. 맞죠? 그래서 뭐가 나왔냐? 그치? A라는 점이 나온 거지. 그치? A라는 점은 X좌표가, T가 4니까 X좌표가 2, Y좌표는 로그 A의 2가 되겠지. 맞죠?
B도 써놓을까요? X좌표 4, Y좌표 로그 A의 4. 이렇게 써놓자. 됐습니까? 요 로그 A의 4나 로그 A의 2의 2배 쓰나 똑같죠. 근데 이제 이 A라는 점은 두 개의 로그 함수의 교점의 X, 그러니까 교점이에요, 교점. 맞지? 그러니까 이 A라는 점은 요 함수 위에도 있다. 맞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Y는 마이너스 2배한 로그 A의 X 플러스 K에다가 A라는 점을 뽕 집어넣으시면은요. 맞죠? 성립하겠죠. 그러면은, X좌표에다가 2 집어넣고, Y좌표에다가 로그 A의 2를 집어넣으시면은, 아예 너무 자세히 써준다. K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K는 3배한 로그 A의 2가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이제 요 세 번째라고 썼지만 삼각형의 면적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럼 삼각형 OCA의 면적을 구하는 게 나을까? ACB의 면적을 구하는 게 나을까? ACB의 면적이 편하겠죠. 왜냐면 얘가 Y축에 평행한 선, X축에 수직인 선이기 때문에 C의 좌표를 표현하고 요걸 밑변으로 보고 그 다음에 A의 X좌표와 B의 X좌표의 차, 그쵸? 여기가 2분의 T였으니까 얘는 T고 그럼 높이는 2분의 T, 다시 얘기하면은 2가 되겠네. T가 4였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C의 좌표만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여기다 쓸까 그냥? C의 X좌표는 얼마야? T, 그치? 똑같죠? 4죠. 그럼 4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은, 4 집어넣으시면은, 이것도, 이렇게 쓸까? 그냥, 마이너스 4배 한 로그 A의 2 플러스 K라고 이렇게 쓸게요. 맞죠? 근데, 어이구야. 여기 집어넣으시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로그, A의 2구나. A의 2. 이렇게 되겠고, 얘는 2배 한 로그 A의 2. 됐습니까? 조금 범위에다가 풀다가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네? 맞죠? 그럼 자, 선생님 도와주세요. 그래, 따라왔잖아. ACB의 면적은, 자, 2분의 1. 밑변. BC의 길이인데, BC의 길이는 Y좌표의 차가 되겠죠? 그래서 3배 한 로그 A의 2가 되겠고. 그죠? Y좌표를 빼주시면. 그 다음에 높이는 아까 2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2분의 t니까 2. 근데 이게 전체 면적이 2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로그 A의 2는 3분의 2가 되고 마무리 분산 여기다가 할까? A 값은 A의 3분의 2제곱이 2잖아. A의 3분의 2제곱이 2가 되죠. 한 번 깔리면 영원히 깔리니까. 그럼 A는 2의 2분의 3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근데 A 값 구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우리 K 값. 로그 A의 2가 3분의 2니까 K 값은 2가 되겠고. 됐죠? 그 다음에 T 값도 필요하나? T 값 아까 4가 나왔죠. 이렇게 곱하시면은요, 참고적으로 얘가 2 루트 2야. 맞죠? 그래서 16 루트 2가 전체 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13번 문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최고차항의 수가 1인 2차 함수 fx와 그 fx와 이제 기울기가 1짜리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x좌표가 양수인 두 점 a, b에서 만난다. 직선 y는 x-3과 y축과 만나는 점을 얘를 c라고 했군요. 그죠? 그래서 y는 fx, y축 선분 ac, fx, y축 그리고 AC로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의 면적이 S1이래.
이쪽이 S1이고, 그 다음에 fx, AB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을 S2라고 했어요. 요만큼을 S2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끝에서 세 번째 줄, 요 말이 중요하네. y는 fx와 ab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직선 x 이꼴 3이 2등분하고. 그죠? 그러니까 요 선이 요 S2의 면적을 뭐 한대? 2등분한대.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 예전에 강조했던, 맞지? 팩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둘의 빼기 함수의 입장에서 얘를 보면은 두 함수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면적은 빼기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면적하고 같잖아. 그럼 결국은 fx-x-3이라는 이 빼기 함수의 입장에서는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 s2가 되는 거지. 근데 이 x 이꼴 3에 의해서 면적이 2등분된대. 고로 x 이꼴 3이 결국은 이 빼기 함수의 대칭축이 돼야지 면적이 2등분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뭐 교점의 x좌표를 요 눈금을 알파, 그 다음 요 교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본다면은 결국은 우리는 요 빼기 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x-알파, x-베타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의 중점이 3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fx 조금 심플하게 쓸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럼 결국은 fx는 어떻게 쓰면 돼?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걔가 6이니까 6x 플러스 알파 베타 더하기 x 마이너스 3 요렇게 쓰시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근데 결국은 S2-2 S1이 6이래. 요 면적에다가 2배해서 빼면 6이래. 그러면은, 그치? S1을 2배 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죠? 2분의 S2 빼기 S1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게 3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네. 근데 2분의 S1은, 그치, 요 반의 면적이니까. 그럼 이 면적에서 이 면적을 빼, 그치? 됐어요? 그럼 두 함수의 정적분이지. 그치? 정적분을 쓰란 얘기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0이면 등적 관계인 거고, 그 0이 아니면은, 그치, 3이면은, 요 면적이 요 면적보다 3개 큰 거죠. 그래서, 요 식은 우리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선생님 거꾸로 썼다. 누가 위에 있어? 2분의 S2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치? 요 부분이 2분의 S2의 면적이잖아. 그럼 얘가 양수가 되려면 직선이 함수 위에 있으니까 요게 플러스 요게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그냥 아싸리 선생님 마이너스를 꺼내버릴게요. 그게 3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랑 같은 거네.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한 게 우리가 이제 정적분과 면적의 차이점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식세우기 항상 강조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연산. 그대로 요번에 그냥 다시 괜히 넘겼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요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알파 베타 dx가 3이 나오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마이너스 3 이쪽으로 넘기게요. 됐습니까? 그럼 적분. 자,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x 0부터 3까지. 그럼 3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9고 마이너스 18 플러스 3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잠깐만. 내가 여기 그냥 암산을 했구나. 미안해. 3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27이니까,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18이야. 그쵸? 머릿속에서 암산을 그냥 너무 빨리 했네. 그럼 넘기시면 15. 알파, 베타는 5가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알파, 베타가 5니까요. 여기다가 5 집어넣으시고, 요거 정리하시면 fx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고 그랬죠? f-1 물어봤으니까 전체 답은 8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요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치? 정적분식 세우기, 면적을 가지고 식 세우기 연습 좀 하셨으면은 간단하게 접근하셨을 문제입니다. 알겠죠? 1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4번 문제요. 사실 이제 좀 선생님이 자랑을 조금 하는 거를 좀 인색하게 해서 그렇지만 사실 우리 지금 본 문제들이 다 우리 링크 2 교재에 있잖아. 그렇죠? 선생님 링크 1 교재는 기출을 정리하는 문제들이고 링크 2는 거의 N제가 8, 90%죠. 근데 이제 막 너무 뭐 킬러급 N제보다는 딱 요 정도 수준의, 그치? 딱 지금 요 시험지 수준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선생님이 주로 수업하는 문제들이, 13, 14, 15번 정도의 문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로 내주는 문제들이 8, 9, 10, 11번, 뭐, 요 정도 문제들이잖아. 그죠? 근데 이제 사실 비슷한 게 너무 많아. 그치? 요것도 마찬가지고. 됐어요? 네, 선생님이 이제 그 테마별로 교재를 만들 때 또는 문제를 만들 때 항상 수학에서 중요한 개념들이 있잖아. 그 개념들이 9번에 있으면 그 개념이 15번에 있으면 그 개념이 13번에 있으면 그냥 그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사실 교재를 만들고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 문제들도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기출만 공부해서는 절대 성적이 잘 나오진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N제들, 그렇죠? 새로운 문제들을 접근하면서 학습하면서 고민하고, 맞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가고, 그렇지? 접근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많이 얘기하니까 선생님 수업에서 그것들을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14번 문제.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R1, R2인 두 원이 만나는 두 점이 A, B고요. 그 다음에 요 작은 원, 위의 점 C와 그 다음에 큰 원 위에 있는 점 D2에 대해서 뭐 한 직선 위에 있고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두 원에 뭐가 먼저 주어졌냐면은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졌어. 외접원의 반지름의 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인 법칙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사인 법칙을 생각하실 때 결국은 이 원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 이 원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떠올려셔야 되는 건 맞는데 각을 다르게 잡으면 의미가 없겠지. 각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에 있는 삼각함수와 공통 수원에 있는 삼각함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각 통일을 정말 신경 써야 된다.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요 길이가 3. 그 다음에 AD의 길이가 요 길이가 5. 그죠? 그 다음에 DE의 길이가 4. 좀 그림이 과장됐는데 따라오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한테 원하는 건 C2의 길이니까 구하라는 거. C2의 길이니까 그치? 요각을 알면 돼. 그렇죠? 됐어요? 근데 요각을 아는 것은 그치? 뭘 아는 거랑 똑같은 거야. 원 위에 4개 점 떠올리셨죠? 요각을 알면 되는데 요각을 안다라는 얘기는 요각을 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각하고 요각은 더하면 당연히 180도 파이 관계니까 맞죠?
그럼 이렇게 역추론 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세타의 대응변 알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요 세타의 대응변이든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대응변이든 그럼 결국은 A2를 연결해 놔야겠구나. 맞죠? 그럼 이게 사인 법칙에 의해서 A2의 길이가 끝나고 A2의 길이 끝났으면 당연히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맞죠? 세타도 끝나고 그 다음에 C2도 끝나겠지. 됐습니까? 그걸 식으로 써 내려갈게. 왜 A2의 길이를 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냐? 요 삼각형은 이 작은 원에 내접해 있잖아. 그래서 이 라지 R1은 사인 세타의 대응변 얼마야? 3. 근데 요 지금 흰색으로 빗금친 이 삼각형은 큰 원에 내접해 있지. 그럼 이 라지 R2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A2의 길이가 되겠지. 근데 R1과 R2가 1대 2야. 얘랑 얘랑 1대 2야. 그치? 그럼 뭐 굳이 비례식 안 써도 되겠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나 사인 세타나 같기 때문에 A2의 길이는 6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왜 6이야, 6? 그럼 여기 길이 구하는 거죠. 맞죠? 그럼 뭐 옆으로 보셔서 뭐 스튜아트 정리 막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써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일단 요 세타만 구하면 끝나잖아. 코사인 세타는 됐습니까? 코사인 세타는 세타의 대응변 뭐 6만 제곱해서 빼고 4의 제곱, 그치? 5의 제곱, 그 다음에 2배한 4, 5. 그 다음에 혹시 4, 5, 6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외우고 계신 분들은 이게 8분의 1이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8분의 1이고 그 다음 크게 보고 C2의 길이, 그죠? C2의 길이. 굳이 X라고 놓을 필요도 없겠네. 8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2배한 8 곱하기 4 곱하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면은 C2의 길이가 나오잖아. 커닝할게요. 이거 계산하시면 72고 그래서 C2의 길이는 루트 72니까 8, 9, 72죠. 6루트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15번 문제. 구간별로 함수 결정 테마인데요. 문제 읽어보면 최고 창의의 수가 1이고, 요 조건을 만족하는 4차 함수인데, 뭐 요 조건은 결국은 뭐예요?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 0으로 가야 돼서 F0은 0이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0은 1이 되는 미분계수의 정의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것들도 다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도. 그래서 얘는 원점 지나고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1이어야 된다.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대. 맞죠? 그래서 요건 뭐 처음 보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gx가 x이거나 gx가 fx여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이거 쓸 때 이렇게 써주잖아. 이걸 쓰잖아. 결국 gx라는 함수는 fx를 따라가거나 y는 x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치? 이게 왔다 갔다 가능하지. 왔다 갔다 가능한데, 단, 이 연속이라는 조건 때문에, 그치? 연속이라는 조건 때문에, 어디에서? 그치? 교점에서 만 왔다 갔다 가능한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근데 이미 0에서 함수값 0이고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니까 그치?
이미 이 y는 x랑 저 4차 함수는 원점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 그치? 원점에서 뭐 할 수밖에 없다? 접할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근데 가조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gx-g2? 그럼 결국은 이건 g'이잖아. 그치? 이게 g'이잖아. 그죠? 근데 g'가 존재하지 않는데, 즉, x 이퀄 2에서 미분이 안 돼. 미분 불가능. 그럼 gx 자체가 x면, x라는 함수도 미분 가능한 함수고, gx 자체가 이 근방에서, fx 4차 함수를 따라가면은, 결국 4차 함수도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x 이퀄 2에서 미분이 안 되기 위해서는, 맞죠? 그럼 x 이퀄 2에서 y는 x와 y는 fx가 바뀌어야 돼. 바뀐다. 이렇게 써야지. 정확하게 y는 x에서 또는 y는 fx를 타고 갔다가 y는 x로 바뀐다. 이렇게 해설해 줘야 되겠네. 맞죠? 그리고 이제 다조건은 뭐가 돼 있냐면은 x가 a 이상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결국 기함수, 원점 대칭, 맞지? 또는 기함수를 만족시키는, 그치? 근데 이제 실수 전체가 아니라 A 이상에서만 원점 대칭을 만족시키는 A의 최소값이 4래.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가 원점이 있고, 여기가 4가 있고, 이쪽이 마이너스 4가 있잖아. 그러면은 4보다 큰 쪽,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쪽에서는 4차 함수를 따라갈 수가 없네. 이게 원점 대칭이잖아. 선대칭, Y축 대칭이 아니라 원점 대칭이잖아. 맞죠? 원점 대칭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4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범위에서는 y는 x를 무조건 따라가야 돼. 그리고 2에서는 4차 함수와 y는 x가 변환 가능하고. 그럼 여기까지 있는 이런 많은 정보들을, 맞죠? 우리는 종합해서 그래프를 추론해야 되겠지? 그럼 다시 이 조건은 무슨 조건이야? 그렇지, 원점에서 무조건 접해야 돼. 맞아요? 원점에서 무조건 접해야 돼. 그 다음에 y는 x, 그 다음에 fx 왔다 갔다 가능. 근데 2에서는 꼭 바뀌어야 돼. 그럼 연속이려면 2에서 무조건 y는 x와 그치, fx의 교점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4 이상, 맞죠? 마이너스 4 이하에서는 무조건 직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선생님은 y는 x부터 먼저 그릴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4차 함수를 우리가 그릴 때, 자, 일단, 원점에서 먼저 이렇게 위에서 접할 수 있잖아. 이게 원점이라고 해요. 원점. 됐어요? 그리고 x 이퀄 2에서 왔다 갔다 가능해야 돼. 그치? 그럼 무조건 뚫고 가. 그 다음 다시 뚫어.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4면 되겠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은 4 이상에서는 y는 x를 따라가고, 그럼 이쪽에 마이너스 4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4 이하에서도 y는 x를 무조건 따라가. 근데 여기선 안 만나니까 쭉 따라오고, 그쵸? 됐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렇게 쭉 간다면은 요건 안 되네.
요렇게 간다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 그치? 원점 대칭인 A의 최소값이 2가 되겠지. 그치? 2 이상일 때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서는 직선을 이렇게 쭉 따라갔다가 밑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그쵸?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 맞죠? 이런 경우가 일단 생길 수 있다. 됐어요? 밑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위로 가면은 이 A의 최소값이 2가 되니까. 그죠? 이런 경우가 하나 생기는 거고, 그 다음 또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자, 만약에 이거 이렇게 해도 가능하나? Y는 X가 이렇게 있을 때 거꾸로 여기서 이렇게 접해. 맞죠? 그럼 이건 불가능하네. 2에서 바뀌어야 되니까. 그치? 이건 this. 이거는 의미 없는 그래프였다. 그러면 결국 Y는 X랑 fx가 접해야 되잖아. 원점에서. 그럼 밑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지. 밑에서 이렇게 접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겠다. 맞죠? 그러면은 여기가 x 이꼴 0,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면 되겠네. 그죠? 마이너스 4면은 마이너스 4 왼쪽, 4 오른쪽. 여기 4를 일단 그려놓을까요? 4. 그림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치? 그때는 y는 x.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y는 x.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되냐. 이제 어떻게 되면 되냐. 여기서는 이제 무조건 바뀌어야 되잖아. 그치? 바뀌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쁠까? 바뀌어야 되니까. 얘가 밀고 들어와. 그쵸? 뭐, 이게 밑으로? 요렇게 밀고 들어오고, 여기도 밀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에서는 밀고 들어오면 안 돼. 이게 만약에 밀고 들어오면은, 나 조건은 A의 최소값이 2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밀고 못 들어오려면 얘가 밑으로 들어가야 되네, 무조건. 그쵸? 어차피 이 직선은 4 이상일 때는 직선이니까 어차피 왔다 갔다 가능하려면은 어디까지? 교점까지는 끌고 와야 되잖아. 근데 교점까지 끌고 오는데 얘가 같이 직선으로 치고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 나 조건에 의해서 A는 A의 최소값은 2가 되니까. 맞죠? 그럼 이게 밑으로 들어가야 되네, 무조건. 얘는 밑으로 들어가야 되고. 맞아요? 그럼 여기서는 또 뭐 해야 돼? 2에서, x 이꼴 2에서. 그치? 바뀌어야 되지? 그럼 직선이 아니라 다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두 가지 상황이 나오겠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하면은 우리는 이제 gx, fx, gx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데 결국은 fx의 식은 간단하겠네. 빼기 함수. fx랑 x를 빼기 함수를 구하면은 0에서 접하고 2하고 4에서 만나니까 x제곱 그 다음에 x-2 x-4 맞죠? 요렇게 될 거고 됐어요? 여기서는 fx식이 어떻게 될 거냐 0에서 접하고 2하고 마이너스 4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0에서 접하고 2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서 만난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다. 그럼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G 아이고야 요것만 써줄까요? 계산 여러분들이 마무리 지시고 G 3분의 G 마이너스 2잖아. 맞죠? 그럼 마이너스 2일 때는 요거는 Y는 X에다가 맞죠? Y는 X에서 구하는 값이고 그 다음에 G3은 FX에서 구하는 값이니까 이걸 F3 이렇게 쓸게요. 됐습니까? 그럼 요거 계산을 하시면은요 3분의 1이 나옵니다. 3분의 1 선생님 해봤어요.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는
여기 위에다 쓸까? G-2를 G3으로 나눠야 되는데, G-2는 여기서는 -2가 요 밑에 거를 따라가야 되잖아. 그럼 F-2가 되고, 그 다음에 G3은 2하고 4 사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Y는 X에다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은 -3분의 34가 나온다. 그래서 얘랑 더하시면은요, -3분의 33이니까 전체 답은 -11. 답 5번이 되시는 문제였다.